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인 만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심 다지면서 또 꾸준하게 성장해 보시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좀 지지부진했죠. 주말 사이에도 XRP도 다시 3,000원대 잠깐씩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10억 원 보유자가 벌써 우리나라에서 1만 명이 돌파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한 8월 말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20대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써 코인으로 10억 이상의 자산을 읽었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워렌 버핏의 그 명언처럼 시장의 소음을 무시해야 된다.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그 소음에는, 그 퍼드 뉴스에는 둔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은 주말 사이에 공포 구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 더 딥이죠. 수량을 늘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고 진정성 있게 내공을 쌓고 그게 확신이 돼서 인내할 수 있어야만 내가 이 친구든 다른 메이저 코인이든 수익률을 내가지고 암호화폐로서 자산을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동성이 큰 것도 맞고 위험한 시장도 맞는데요. 그와 병렬적으로 큰 기회가 숨어 있는 것 또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구간 왔었네. 극단적 공포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개미 좀 털었겠네.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겠지. 요런 식의 마인드셋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이 스톡 투 플로우 테이블을 보게 되면 비트든 이더든 XRP든 중간중간에 꺾이는 모습은 있어도 계단식 상승, 장기적 우상향 패턴을 그릴 것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스마트머니 투자자분들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XRP 같은 경우는 우리 평단보다는 수량에 집중하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XRP 월렛, 온체인상 체크된 월렛이 700만 개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정말 1%도 안 되는 그 인구들이 XRP를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10,000개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5%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대출 끌어오시지 마시고 시간을 내 걸로 만들자. 그리고 목표 수량, 이제 올해가 대략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까지 내가 몇 개 목표 수량 할지 다시 한번 본인이 상기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달드리면서 멘탈은 요 정도 잡고요. 시황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의 마크가 보여지고 있죠. 이제 그들 또한 슬슬 움직이고 있네요. 뱅가드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는 안 할 거야 금지하고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것을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라든지 내부자라고 알려진 엘리노아 테럿 기사를 통해서 이제 뱅가드가 시장의 문을 열 것이다. 이 내부자 발언을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라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바로 이 뱅가드 그룹입니다. 지금 현재는 블랙록과 이 피델리티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을 취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뱅가드조차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이 탑3 안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파생 상품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블랙록의 경쟁사라고 불리는 이 뱅가드가 과거에는 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 안 해.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연쇄 이탈을 했어요. 뭐야? 내가 뱅가드에 자산을 맡겨놨었는데 비트코인 ETF 취급도 안 해준다고? 나 블랙록으로 옮겨야 되겠다. 나 피델리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탈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들 또한 우리도 이제 판매하려고 이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뱅가드 같은 경우는 AUM 자체가 한 11조 달러 정도 운영하고 있고 블랙록은 12.5조 달러 정도 운용을 하면서 사실상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들끼리 뿌리가 같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2019년에 뱅가드 포럼의 사진 현장을 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체를 보면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연결해주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각각 어떤 기관들인지 확인을 했고요.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SBI와 함께 최대 컨소시엄 R3 그리고 스위프트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 리플의 비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사는 초기부터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에코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리플의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며 국경 간 송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뱅가드의 움직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암호화폐 새로운 제도화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 초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이제 다시 한번 비트와 이더를 취급하려는 모습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비트 거래소, 올해 초에는 또 해킹 사건까지 있었던 거래소죠. 그리고 리플의 마크가 보여지면서 그들끼리 또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리플의 RLUSD 역시 이번에 바이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시총 1조 원대의 돌파를 임박하고 있다. 실제로 RLUSD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더라도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크라켄뿐만 아니라 업홀드까지 들어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빗과도 손을 잡았다. 빠르면 올해 안에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와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 안에도 RLUSD가 취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업비트 빗썸과 같은 그런 거래소에도 RLUSD가 충분히 상장될 확률은 높다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가 되겠지만 상장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죠. 지금 현재 789밀리언 달러, 대략 8억 달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시가총액이 불어나고 있죠.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에게 채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독립 스테이블 코인 신용평가기관 블루칩에서 A등급을 단독으로 받았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림을 봤을 때 스포트라이트 온 스피드라고 해서 이제 슬슬 스위프트에 새로운 표준이 들어와서 스피드가 빨라지는 효율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부터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했을 때 리플은 리퀴디티, 유동성을 담당할 수 있고 속도 부분을 굉장히 빨리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구글을 지구, 애플을 공기, 아마존을 불로 비유했다면 리플은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유한 바가 있었죠. 국제 송금에 대한 결제, 청산, 브릿지 커런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구축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송금 파이프라인 스위프트 자체가 블록체인 실험을 과거서부터 하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 막을 내리고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스위프트는 202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실시간 테스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ISO 20022 도입을 확대하면서 추진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코어죠. 이 ISO 20022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안에는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스위프트가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퍼즐 한 조각을 XRP라고 하는 브릿지 커런시로 메울 수가 있다.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CBDC에 대한 사용 사례도 탐색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그런 블록체인 결제들이 스위프트와 융합되는 시대가 온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스위프트가 과거 연말서부터 토큰화 자산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대한 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영국을 기반으로 한 BVNK 역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스위프트방에 연결시켜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금융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스위프트 2.0 시대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누구인지 간파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누가 보면 경쟁한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퍼드 기사를 발라낼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된다.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이러고 있어요. 스위프트가 이더리움 레이어 2 리니어 선택을 한대요. 블록체인 채택을 하는데 리플과 경쟁 구도가 부상하고 있대요.
XRP를 왜 써? 이더리움 써야지. XRP를 왜 써? 체인링크 써야지. XRP를 왜 써? JP모건 키네틱스 써야지. 포드가 정말 난무하는 코인 자체가 이 친구고요. 소송 자체도 기관들의 매집을 위해 개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 온 시나리오라는 거. 누군가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누군가는 음모론자로 치부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자의 선택은 본인께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왜 최근에 위즈덤 트리에서 보고서를 통해 XRP가 비트코인보다 먼저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세지면서 발행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최근에 XRP를 필두로 한 ETF 상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디파이 쪽으로의 수익 상품들이 많이 또 만들어지고 있죠. 공급 쇼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연료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지금 현재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350억 개 정도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이 에스크로 물량을 가지고도 퍼드 기사가 나오겠죠. 리플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제 조만간 또 물량 덤핑이 올 것이다. 이 역시도 우리 대부분의 구독자님들과 투자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은 굳이 뭐 그렇게 흔들릴 기사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블랙록도 눈독을 들이고 있겠죠. 그들이 ETF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수요와 시장의 성숙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XRP 퓨처 선물 거래는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으며 기관 수요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 현재 XRP의 데일리 거래량과 이 노셔널 볼륨, 명목 거래 금액만 미루어 보더라도 다른 코인에 비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 리스트에 블랙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의 개인적인 지론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꾸준하게 가치에 집중하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 이어가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